예,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바로 이 시그널 뮤직과 함께 시작하는 금요일의 이번 주 승부입니다. 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냄새가 물씬 나는 시그널과 함께 항상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야, 아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돼버렸어요. 아 진짜 네. 한 진짜 그저께만 하더라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안경이 긴 꼈거든요. 네. 예. 안경을 낀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어제 갑자기 쌀쌀하더라고요. 안경이 중요한 게 안경이 안보와 경제입니다. 네. 안경이 중요하고. 아 예. 아니, 근데 요즘에 워낙 하늘이 높으니까 하늘이 높아진 만큼 세상이 더 넓게 우리를 품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막 가슴이 아리네. 아리죠. 네. 요즘에 이제 아유. 아리아리. 네. 그래서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경제도 어렵고 정치권은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은 또 가을 하늘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을 그래 하늘 가끔 이뻐요. 하늘을 보자. 좀 하늘 보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네. 근데 뭐 사실 정치권을 보면 답답한 게 아니라 조마조마해요. 요새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한폭탄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배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자라는 것이 이제 전체 뭐 국민이나 유권자도 있겠지만 이제 특정 정치 세력에서 이제 성자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이번 주는 정말 정치 슈퍼위크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축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저기 어디죠? 쿠웨이트. 네. 그렇죠. 쿠웨이트랑 태국까지 6대 0인가? 예? 아니요, 9대 0으로. 그래서 9대 0인가요? 합해서 태국은 4대 0. 1, 2차전을 해서 13골을 넣었죠. 예. 정말 뭐 기라성 같은 선수, 특히 이제 백승호 선수가 크게 활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싫어해요, 짜증내요. 청취자들이. 네. 그래서 구독 안 그런 눌러줘요. 것까지 다 이가 알아서 다 챙겨주시니까 구독 안 할 눌러줘. 일이 안 없어요. 눌러줘요. 예.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것도 챙겨보시는구나. 네, 이번 주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체포 동의안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야유를 또 고성이 또 오고 됐지만 결과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튼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 한동훈의 대결 구도도 국회에서 여러 번 이제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실시된 조사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대선 후보로 이제 부쩍 부각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체 유권자는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어.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막 30분 이상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데 이러면 이제 지지층 내에서 지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소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그 영상을 봤는데 뭐 한동훈 랩이라고 이미 이제 뭐 SNS 상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쨌든 좀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이게 야유와 고성 보내고 이 모습 자체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렇게 막 그 쟁점에 정치의 어떤 쟁점에 서는 사람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차기 대선 주자에서 이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평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가면 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정치적인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국 뭐 정치에서 중요한 건 자기 지지층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중도 확장성이야 해결해야 될 숙제고 과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뭐 한동훈 장관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자천도 당하고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국회에서 마치 이번에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1대 167의 대결이었다. 한동훈 장관 대 16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안 됐더라면 이것도 참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 그대로 세간에서 나오는 한동훈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67대 1이 그게 좋은 평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장관이잖아요. 장관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야당 대표를 지금 구속하는 그 동의서를 읽는 거였는데 설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을 이제 설명하는 자료 이렇게 이걸 읽는 거였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전체 응답자나 유권자하고는 상황이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한 30여 분 이야기했는데 막 고성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보답 못해서 좀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보고 승자였고 그러면 저 김진표 의장을 꼽았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유감없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전 잘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좀 욕 많이 먹었죠. 먹었지만 국회의장이 왜 탈당을 합니까? 중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탈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장은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평가가 국회가 무슨 표냐 김진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뭐 관록의 정치인이면서도 또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상당히 정중동에 그런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언급하는데 이제 이걸 요약하라고 하는 바람에 다 설명을 못하고 이제 전문이 인터넷이나 언론에 이제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표결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자범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자범이라는 표현이 자범도 뭐 단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피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범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대범죄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전폭적인 주목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진짜 할 얘기 없어요. 핸드폰 제출 안 하고 자범도 핸드폰 제출합니다. 이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승자.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 지도부라고 이제 꼽았습니다. 이건 저는 역설적으로 꼽았고요. 어쨌든 오늘 물러났습니다. 물러났고 되게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어요. 안 물러나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연명서를 해서 내쫓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누가요? 의원들끼리 어제 밤에 의총했잖아요. 한 세 차례에 조금 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사퇴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연명을 돌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내쫓김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제 전체적인 여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민주당 내의 어떤 그런 싸움이잖아요. 당내 싸움에서 볼 때 이 박강원 원내대표 지도부는 당대표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법률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지지부진해서 어떤 그 좀 당원들의 비난을 계속 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결도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표 계산을 못하고 오히려 당대표를 내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앞으로 향후 전국에 이 박강원 원내대표는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지금 이 원내 지도부 자체는 이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만 하면 보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쨌든 저는 역설적으로 이분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내준다는 거는 아직 모르죠. 그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 영장실질심사 하는 판사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를 한 번 영장 냈던 분이고 영장을 언제 냈어요? 그 백현동 때인가? 하여간 그 지금 자료 한번 봐야 되는데. 구속을 안 해. 유창훈 판사인데요. 유창훈 판사.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각도 하고 기각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어 봐야 된다는 건데. 사안에 따라서 판사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이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부결이 정답이고 가결은 정답이 아니었다. 이런 전제하에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실질 심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속영장 불기소 기소가 된다고 해서 재판이 없습니까? 계속 사법적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 성향을 떠나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거 개요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말씀드린 거죠. 오늘 거요? 오늘 거? 예. 오늘 거 한국갤럽? 예. 뭐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정당한 수사 절차다가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 37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증거가 없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뭐 핵이 비핵이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느 때고 당당하게 지금 뭐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다 정치 탄압이고 야당 정치 보복이 야당 탄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라. 나는 가겠다. 나는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렇다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3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었죠. 네네. 근데 그 당시 영장을 그래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그럼 영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무산된 거죠. 무산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당시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이분이 완전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박영수 특검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물론 내용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속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게 가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민주당 측은 지금 이 영장 이제 실질 심사에 앞서서 네. 이 당 차원에서 이게 참 부당한 영장 청구다. 예? 네. 뭐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판사의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30분 이상 이제 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이미 낙인을 찍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장 판사 담당 판사가 이 굉장히 많은 부담 속에서 이거를 기각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전국이 엄청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담을 과연 질까? 더군다나 과거에 박영수 영장도 기각한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이재명 대표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당대표 물러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 안 물러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고려를 깊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내의 어떤 계파 간의 싸움처럼 지금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박광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30여 명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명계고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이제는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9 이탈표가 있는 거죠. 29에서 39 플러스 알파. 적어도 무기명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불체포 동의안 때 이제 이탈했던 표하고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배 수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수사라는 게 46 나오고 부당 탄압이 37 나왔는데 아직 17%가 유보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보층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내 싸움으로 너무 이제 보여지게 되면 이 표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무당파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공천권이라고는 본인도 스스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 투표 있었던 날 아침에 방문했을 때 이제 물러나면은 부결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지금 막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만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건 이제 소문이니까 그건 뭐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내분 현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수습이. 그렇죠. 예. 더 시간이 되나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물러날지 말지.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지 않는다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가결이 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취 표명을 안 한다라는 것은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짧게 그 얘기하면 당일날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글이 참 어떻게 보면 그 글이 왜 올려졌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죠. SNS에. 왜? 부결시켜달라고. 근데요. 잠깐만. 올렸죠. 그리고 이 원내대표 선거 또 하잖아요. 그죠? 원내대표 선거 뭐 친명이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절대적으로 친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내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뭐 이렇게 친명에 가까운 성향이 지금 거론이 뭐 돼요. 정성호 의원은 친명 비명 등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인상을 그렇죠. 많이 주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계속해서 4부에서 얘기 이어가죠. 자, 이제 저 패자해야 되는데 배 소장님 패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이 단식인데 단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로는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두 번째로는 정당 지지율 전화면접조사 기준으로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경쟁력, 뭐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도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얻어야 된다. 자꾸만 그 핵심 지지층들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정치하면은 9단, 12단, 뭐 20단 소리를 들었던 YS와 DJ도 약간 휴지기를 가져요. 그래서 심호흡을 고른 다음에 연구회 갔다가 다시 등장하면서 내가 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정치인데 이게 뭔가 재충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가령 왜 돈봉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손절하지 못하냐. 본인이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랬으면 더 과감하게 내가 끌어 나가겠다. 법원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검찰은 그러고 있는 모양이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정말 기대감을 또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듯한 그런 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암호화폐 파탄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 정치인 우리 민주당에서 절대 발 못 붙이게 하겠다든지 왜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정치를 해나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뭔가 좀 혁신과 사이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국정농단 상황이 됐을 때 성남시장이었는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왜 지금 성남시장이 성남시정 안 돌보고 광화문에 와 있냐. 그랬더니 나라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거든요. 그런 시원함과 날카로움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패자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세요? 아유, 저는 동의 안 하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대통령과 검찰에서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6년형 내지는 무기징역형을 때려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뭐 이미 뭐 법무부 장관이 맨날 혐의자,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대통령도 그러고 그런 속에서 이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고 그 뒤에는 그 수많은 250만의 그 당원뿐만 아니라 이 지지층까지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지금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연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저기 자본주의 만들어지는 그 시기 초기에 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왕이 자꾸 이 의회 그 의원들을 잡아가니까 지켜주기 위한 그 장치로서 이게 초기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긴 했지만 의원들이 말 못할 그런 어떤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대변할 때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지금 그게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면 가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특권을 놓는 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왜 본인이 놓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국민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불체포 동의안의 이 연원을 볼 땐 사실 그게 검찰의 신뢰도가 정말 10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국민들이 검찰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은영 소장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게 생겨난 게 이제 왕권이 있을 때 그럴 때 또는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의회가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탄압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생긴 것이고 이건 또 회기 중에도 그대로 불체포 특권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비회기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회기 중이에요. 영장 청구가 돼야 되만.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는 국회 의정 활동이 아니에요. 본인이 성남시장에 있었을 때 또는 경기지사 있었을 때의 그때의 혐의에 대한 지금 수사와 기소 여부와 바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으면 돼요. 그 실질심사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부정하지 않는 한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있지만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상당히 이 자유 또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또 법을 없애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너무 강해요 검찰이. 그리고 이 대화 없는 정치 실종된 이 상황에서 한 번은 이재명 대표를 털고 또 한 번은 또 문재인 정권을 또 털고 지금 이렇게 2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지금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왜 이재명 대표가 말했느냐. 물론 이제 그 큰 틀에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말을 했지만 이 수사를 죄어오는 목적 자체가 너무 좀 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향해서 조여오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짧게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국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고 이게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연동돼서 지지율도 흔들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비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총선에 자기의 그 정치 운명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재판을 가더라도 이 재판의 판결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네, 저는 패자. 네, 패자는 저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꼽았는데 이분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영권과 관련해서 백지 신탁을 위임을 했는데 그게 신우이가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약정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김행 후보자가 계속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 때 모든 거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청문회 때 얼마나 밝힐지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약정서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동 창업자였는데 이 공모 씨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분쟁이 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뭔가 자료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김행 여가부 장관을 패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김행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일단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설립했던 이 위키 트리와 관련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법인 차량 이용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 해명에 대한 검증이 부분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김행 장관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시도하겠죠.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하게 소명이 될 거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명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자료 자체도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도 있고 가령 이제 또 낙태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에 또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으로서의 잣대가 많이 기준이 또 서 있을 것이고 잘 안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저는 가시지 않을 것이다. 신원식 후보자도 그렇고 또 유인천 후보자도 그렇고 김행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뭔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거예요. 저는 어떤 논란이 지금 거세게 번지더라도 지금 대결 구도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구속영장 실체심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이 인사와 관련된 추가 설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논란이 돼도 임명을 한다라는 거겠죠. 임명을 하더라도 이 지금 주식 파킹이라고 이미 여당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통정거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주식 파킹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계속 자기 주장인데 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 백지 신탁이라는 게 뭔지 이분이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닐 텐데 백지 신탁의 그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식 매매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식 파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백지 신탁 위임은 완전히 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맡겨놓는 건데 이분은 은행에 맡기질 않고 매도를 했는데 자기 가족에게 한 거잖아요. 지인이 아니고 가족에게 한 거라서 이 주식 파킹 얘기가 나와서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청문회 장관은 계속 수행하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볼 때 공동 창업자에 의해서 지금 관련 자료가 계속 지금 이쪽 야당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계속 수사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를 폐지하고라도. 일단은 청문회를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자, 배소영님 승부처. 저는 승부처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남았죠. 다음 주 이제 25일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어제였죠. 어제가 완전히 슈퍼 데이가 될 뻔했는 것이 이제 이균용 장관 후보자 표결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표결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이제 25일로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인준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이제 더 표를 단속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인준 거부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백이 돼요.
대법원장 문제는 대법관 제청도 못할 거래. 이제. 그렇죠. 대법원장이 이제 공백 상황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2의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또 인준 거부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자칫 인준 거부를 계속하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또 후폭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들까지도 역풍. 계속 이제 역풍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법부 관련해서 또 이제 대법원장 임명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죠. 근데 이 이근영 대법원장이 제일 큰 문제가 그 10억 가까이 재산을 누락을 3년 가까이 했다는 점에서 비상장 주식이죠. 네, 비상장 주식도 어쨌든 주식이니까 그 10억이에요. 10억 이거를 몰랐다. 이거 아니 몰랐을 수도 없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격이 없고 국민 정세도 이분은 좀 맞지 않는다. 대법원장이거든요. 맞지 않아서 이분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인물이고 저는 승부처로는 이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을 좀 꼽았습니다. 사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이것도 묻혔거든요. 묻혔는데 어쨌든 이 현직 검사 탄핵이 앞으로 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맡아서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할 거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함부로 뭐 어떤 프레임을 짜고서 기소하고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간첩으로 몰렸던 유호성 씨 관련된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일했었던가요? 이제 그 부분인데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이제 유호성에 대해서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이 탄핵 소추가 된 검사가 또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게 일종의 보복 기소 아니냐. 이제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서 물러난다든지 더 이상 이제 검찰 공무원으로서 재임명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이제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을 승진을 시켰어요. 이번 검사 쪽 인사를 볼 때 이분을 지금 부산 쪽인가를 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그 손준성 검사도 고발 사주의 당사자였는데 이분도 승진시켰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이게 지금 검사 탄핵이 더 의미가 있는 게 검찰에 대한 그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 속에서 이런 지금 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더군다나 막 그 기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참 물증 제시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검사를 중심으로 한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개혁이 좀 꼭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검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수사받거나 뭐 이런 거를 조사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정말 참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다. 좋은 검사님들도 많았겠지만 특히 이제 정치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은 검사들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짧게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되고 시간이 간단하게. 없으니까요. 네. 첫 번째로는 뭐 문제가 있는 검사나 검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건 안 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있다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